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이슬기님 사연인데요. 지은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지은님 한번 해주시고 네. 제가 소개팅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언제 시간 돼? 나 금요일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 없으면 나랑 그날 밥 먹을까? 근데 진짜 늦게 될 것 같아. 밤 늦게 괜찮아? 방금 지은님이 연기 잘해주셔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듣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24살이고 대학생이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친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고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의견 듣고 싶어서 사연으로 보내요. 아마 사연자님이 소개팅을 했는데 뭔가 조금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소개팅을 몇 번 해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네요. 애프터를 먼저 신청하셔서 지금까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3번 정도 만났어요. 처음 만났던 날 저보고 사진보다 예쁘다면서 칭찬하더라고요. 지훈님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첫 만남일 때 네. 어떤 칭찬이 호감을 좀 만들어줘? 지금 예쁘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 빼고 아, 그거 빼고요? 예쁘다는 말 빼고.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네. 소개팅도 하실 테고 요때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약간 썸씽이 일어나니까.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예쁘다는 말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남자분들은 썸씽 일어나면 무조건 예쁘다는 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당연히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고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저는 소개팅 할 땐 신중하게 보는 편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성격도 맞고 괜찮으신 분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칭찬도 들었고 네. 대화도 통하니까 소개팅에서 첫인상은 좋은 편인 거예요. 우리가 소개팅 할 때 뭐 만나자마자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약속 시간이 늦어서 네. 서로 뭔가 호감도가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톡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편해서 일상톡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만났고 데이트가 끝날 때쯤 어땠는지 물어보길래 괜찮은 분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선자가 전화로 살짝 물어봤었기에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렇게 몇 번 만났었을 때 어떤 분은 솔직하게 물어보잖아요. 소개팅이 아니어도 썸을 네. 탈 때도 한 3번, 뭐 4번째 만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분은 나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아, 그쵸. 용기잖아요. 용기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긁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호감도를 쌓아갈 때 들키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이게 쑥스럽거든요. 네. 내가 천천히 단계적으로 알아가고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 이렇게 직진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청취자분들이 잘 판단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만남은 밥 먹고 펍에서 술 한잔하며 데이트를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고민이 시작됐어요. 3번째까지 만났는데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는 네. 이 소개팅남의 어떤 태도가 바뀌었던 거고 우리가 아까 상황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밤에 카톡 대화 중 자기만 만나자고 해서 제 마음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2번째 만남 때 충분히 말해준 것 같았는데 뭔가 내가 실수했나 싶었어요. 그래도 호감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다음 약속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언제 볼지 물었는데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세기님이 조금은 이 아리송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보자고 했었는데 소개팅남이 밀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제스처를 취하는 거니까. 네네. 저 말에 제가 예민하게 생각한 걸까요? 저의 표현이 서툴렀나 싶었어요. 다음날 이제까지 제가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먼저 손톱을 하고 언제 시간 되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어디서 보자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오후에 다시 시간 되냐고 물어보니까 금요일만 된다는데 아리송했어요. 그 전까지 그분이 계속 보자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대화는 나누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이 뜬 기분이랄까요. 주선자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와 여자 감정 또는 시선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은님, 일단 요 마지막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네. 저는 남자, 지은님 여자. 네. 이 사연을 보는 그 시선, 감정 네. 어떻게 봤어요? 일단 저는 카톡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 남이라면 내가 먼저 계속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평소에 나에 대해 뭔가 궁금한 게 없는 것처럼 카톡도 잘 안 오고 이러면은 당연히 아, 얘는 나한테 마음이 없겠구나라고도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을 만났는데 이 중간 사이가 안 채워진 느낌. 네, 맞아요. 그게 일상 톡이거든요. 그쵸. 지금 사연자님이 톡을 안 하신다 그랬었는데 그게 상대가 볼 때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왜 바빠서 안 하는 걸까? 이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3번째 만났을 때 뭐 티키타카 하고 뭐 잘 보냈어도 네.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또 톡이 없어. 오, 그러면 소개팅 남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사연자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들도 있는 거예요. 소개팅 남의 행동도 뭐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애프터와 삼프터. 그러니까 소개팅을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쵸. 지훈님은 어떤 부분들을 좀 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사람의 행동, 다정함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남이다 보니까 격식으로 차리게 되는 예의라는 게 있는데 긴장도 많이 할 테고. 그쵸.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서부터는 조금 더 이 사람의 평소 습관이나 말투가 살짝 묻어나오니까 그런 데서 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다정함이 묻어있다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격식을 차리다 보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그 좋은 이미지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두 번째도 뭐 조금 더 긴장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쵸. 세 번째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대화의 결이 나랑 맞을까? 아니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내가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더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런 걸 보고 누군가는 결정을 하잖아요. 네. 사연자님은 혹한 진행 중이었고 소개팅남은 진행 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식었을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어떤 걸 좀 해야 다음 단계가 뭐여야 연애를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일까요? 세 번째 만남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애를 계속 진행하고 싶을 때요? 그렇죠. 썸에서 연애까지 가야 된다면. 저라면 그러면 쭉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할 것 같아요. 그 표현한 방법들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 이전에 소개팅 남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말을 들었고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좀 더 뭐 밤 약속도 잡아보고 뭐 하는지도 괜히 한 번 더 물어봐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요 빈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맞아요. 소개팅남이 빈 공간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주면 분명히 소개팅남의 마음도 확신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사연자님도 아리송해지는 거고 소개팅남도 더 아리송해지는 거고. 맞아. 근데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서로의 다른 부분에 환경적인 거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실패할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전화를 해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 만나서 할 때와 다르고 카톡 할 때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언제 전화를 해야 되냐? 밤 10시가 넘고 12시가 되기 전 요 시간. 그러니까 12시가 넘으면 예의상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아직 썸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10시쯤에 카톡 하다가 전화를 딱 해. 네. 받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성공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안 받으면 나도 아리송해져. 카톡 하다가 전화했는 건데. 네네. 근데 받잖아요. 네.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구나.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확인할 때 이런 하나의 장치적인 게 있으면 좋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화라는 건 제가 편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전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전화했다가 또 오히려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요. 할 얘기가 없으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소개팅이었을 경우, 음흠. 썸일 경우.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호감일 때 시그널들이 다르잖아요. 네. 사연자님은 시그널이 없었다고 느껴져요. 그쵸. 소개팅 남은 시그널이 있었어요. 네. 애프터 3부터 신청한 것만큼 또 시그널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음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예쁘다는 말. 네. 남자들이 처음 만난 분한테 예쁘다고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하는 사람은 뭐 조금 우리가 번외로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형적인 사람일 수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네. 떨릴 수도 있거든요. 아. 재훈님은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뭐 썸을 탔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네. 그런 적 없어. 있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시그널을 좀 그래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도 널 만나고 싶다는 시그널을 약간 뭐 이런 영화도 재밌겠다. 여기 밥집도 맛있겠다. 약간 다음 약속을 넌지시 계속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미래인 거잖아요. 네. 현재보다 미래형을 먼저 생각해야 상대도 그걸 수긍하고 자기의 스케줄이 있어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원래는 이번 주말에 소개팅이 잘 안 되면 친구랑 만나서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소개팅을 했던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 개봉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아휴.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어떤 영화 개봉했어요. 맞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상대가 당연히 어디 뭐 CGV라든지 롯데시네마 있으니까 네. 제가 예매해 둘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없었더라면 슬기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 다 소극적인 거 이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님도 분명히 소개팅남이 적극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나한테 확신을 주는 적극적이 없었더라면 왜 그랬을까? 그 사이는 분명히 슬기님이 다가가는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개팅남 스스로 약간 이렇게 뭐랄까 밀당을 하려고. 네. 거리를 두려고. 그럼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대가 밀당하거나 네. 호감이 나보다 적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예전에는 조금 치사하게 저도 한 발 뺐었는데요. 뭔가 괜히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줍지 않게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진짜 영영 놓치게 될 사람은 영영 놓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밀당을 했을 때 네. 잘못 당기거나 잘못 밀면 서로 미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튕겨내 버리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밀당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는 사연자님이 관심이 더 있잖아요. 네. 조금 차분하게 다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만든다거나. 근데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보다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마음을 그냥 접거나 아리송해서 내가 밀당을 더 해버리면
상대가 따라올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쵸. 우리가 연애에서 가장 힘든 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만큼만 다 되면 제일 좋은데 20%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슬기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우중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셔야 되고,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주선자가 있잖아요. 주선자가 네.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만 몇 번 더 물어보면 그래도 주선자도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괜히 한번 넌지시 물어볼 수 있죠. 어땠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주선자가 물어보면 그 소개팅남도 솔직하게 말해주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었어. 아니 이런 부분들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했었어. 요거를 전달해서 들어서 그렇게 딱 핵심을. 그렇죠.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직접 들으면 가장 좋지만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이거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 연락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 팁을 좀 몇 가지 더 알려드리죠. 소개팅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조금 상식에서 벗어난다. 천천히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클 수 있죠. 이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자신의 천년의 이상형일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다가가는 것 또한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말고 그렇죠. 배려하면서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썸을 타거나 소개팅 상황이 생기면 조바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요 조바심을 내려놔야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그냥 연락을 안 받을까? 연락이 안 올까? 그런 게 있거든요. 원래 첫 번째 소개팅 하고 나서도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오히려 살짝은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간이 일주일 이상, 뭐 5일 이상 넘어가는 거면 너무 길고, 그쵸.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기다려보고 그 소개팅남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나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면 생각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빠른 거고. 그래서 그 판단을 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훈님이 이 사연자님한테 좀 조언을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마음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마음은 정말 오로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것이니까 내가 마음이 크던 작던 그 마음을 다할 때까지 해보시고 그때도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쿨하게 또 놔줄 수도 있는 그렇게 전력 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이었던 것 같고,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은 유일하게 연애의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상대도 그렇게 나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썸보다는, 자연스러운 썸이면 저 사람의 무언가 더 봐야 되잖아요. 네. 밥 한 번 더 먹거나 뭐 영화 보러 가자 하거나 이런 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쵸. 소개팅은 3푸터까지는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지훈님이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열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왔어? 너무 지금 좋은 말이에요. 딱 맞는 걸 점괘를 뽑으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오늘 금손이 딱 나타나셨군요.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럼. 상대가 이 기다림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조바심과 급하게 가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딱 맞아요.
12월이잖아요. 조금 더 견디면 네.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네 번째 만남이나 다섯 번째 만남 요때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만 지금 우리가 소개팅 남의 이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슬기님은 이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좋은 점괘를 뽑았네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슬기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